네, 지금 시각 3시 43분 22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시장 상황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는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마찰 우려가 여전히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에 우크라이나군이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루간스크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대요. 이쪽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순간에 주가가 꼬꾸라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후로는 다시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올랐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투자자분들은 멀미날 것 같은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코스피는 0.53% 오른 2744.09로 장을 마쳤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개인은 1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0.45% 내린 874.22로 장을 마쳤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은 HMM이 있는데요. 지난해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데 이게 1976년에 전신인 현대상선이 설립된 이후로도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올해도 운임이 오르면서 실적이 좋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도 굉장히 환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식 소식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아마 아이스크림을 집에서 사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좀 체감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집에 아이가 있어서 가끔 편의점에 아이스크림 사러 가면 요즘 예전에는 행사를 많이 하더니 요즘은 행사가 왜 이렇게 없지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있었네요. 사실 저는 아이가 아니라 제가 좋아해서 자주 드셨군요. 자주 갔는데 네. 잘 생각은 못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콘 아이스크림이나 바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회사랑 관계없이 다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네. 담합이 있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그리고 롯데푸드, 빙그레, 혜태제과식품 그래서 5개 빙과류 제조 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5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빙그레, 롯데푸드는 조사 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도 하기로 했고요. 네. 그럼 이들이 뭘 했냐?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 사이에 아이스크림 판매와 납품 가격을 합의하고 소매점의 거래처 분할까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들은 이 소매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납품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을 하잖아요. 네. 가격이 낮아야지 거래처도 늘고 유통업체가 대량으로 제품을 사갈 테니까요. 네. 그런데 2016년에 아이스크림을 주로 소비하는 저연령 인구가 줄어들었고요. 소매점도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나요? 일단은 소매점을 대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영업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합의가 잘 지켜지니까 납품 가격을 직접 올리는 담합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2017년 초에 소매점과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기로 했고요. 2017년의 말쯤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의 제품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업체마다 파는 곳마다 이 가격 차이가 커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생긴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정찰제를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값을 올리려던 담합 꼼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로 합의해서 편의점에 납품하는 가격을 올리거나 말씀하신 할인 행사의 품목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2007년에도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회사도 같습니다. 롯데, 빙그레, 혜태 가격 담합이 적발돼서 과징금 45억 원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 회사들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한 85% 정도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자주 쓰는 말이죠. 고인물. 고인물은 자칫 썩을 수도 있다는 점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소식 전해드렸고
자, 오늘 증시 상황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생생경제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네. 영향이 크니까요.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좀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맞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는 물가, 기준금리 이런 것들을 빼면은 거의 뉴스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네. 간밤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은 금융통화위원회쯤 되겠죠. 이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물가 상승 말하는 인플레이션 네. 무려 73번 등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시 지금 물가 상승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골칫거리가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책적 완화를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야 된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 지표가 장기 목표치인 2%를 아주 크게 웃돌고 있고 고물가 상황 자체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진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파적 신호가 강하게 나온 거예요. 통화 긴축 선호 신호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반면에 오히려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이 내용이 나온 뒤에 낙폭을 줄였고요. 일부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3대 지수 가운데 2개는 하락하고 1개는 올랐습니다. 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역시 의사록이 공개된 뒤에 한 0.0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일이고 그렇죠.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한 금리를 7차례 올리는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3월에 0.5%포인트, 일반적으로 0.25%포인트 올리잖아요. 0.5%포인트 큰 폭으로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까지 나왔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월요일에 저희 출연하시는 교수님께서도 어차피 매맞을 거 빨리 맞는 게 그나마 좀 사람들한테 안도감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어쩌면 기억이 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앞서서 올린 것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자, 그럼 미국이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테고 우리도 좀 예의주시하고 상황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기준금리 따라서 좀 일찍 높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뒤에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엽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주열 총재의 임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이기도 해요. 미국에서 빠른 금리 인상을 시사했으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실제로 한 언론사에서 한국은행이 공개한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분석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60차례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금통위보다 한 10차례 정도 더 많았다고 해요. 물가 상승은 25차례, 그리고 물가라는 단어 자체는 151차례나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얼마나 이 물가 당국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 같고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31차례 등장했습니다. 이 경제 주체라면은 기업이나 가게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로 보는 시선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 1.5% 정도가 될 텐데요. 올해 연말쯤에는 연 2%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지난해 8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3차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선제 대응을 했다.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금리가 지금 빠르게 오르고 대출금리 같은 것도 오르고 있는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언제나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따라오는 문제점은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선제 대응하는 문제도 있고요. 가계대출이나 물가 문제도 있고 이런 측면에선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고 또 이주열 총재가 지금 하는 내부적으로는 퇴임 전에 이 통화 정책을 좀 다소 정상화해놓고 퇴임하겠다는 의지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지금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네. 특히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그 대출 같은 걸로 연명한 상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부작용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반반 정도로 상황을 좀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상황을 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TV는 뭔가요? 아이스크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의 국내 점유율이 8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 내지는 영화인데요. 네.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대사가 있죠. 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저도 이 대사 너무 기억하고 있는 대사인데 정말 여기에 또 적응을 해주셨군요. 이 굉장히 강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은 기업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